안녕하십니까. 예. 2주마다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하고 갑시다. 예. 자, 오늘도 힘들지만 힘내시고. 자, 준비되셨죠? 예. 합격을 위하여. 예. 이게 몇 번 안 남았어요. 벌써. 자, 역시 오늘도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 그죠? 양도소득세. 예. 여러분, 문제풀이 교재 327쪽 문제풀이 홀수 중심으로 나가는데요. 그거 전에 잠깐 요약집 점검을 하고 갑니다. 161페이지, 160쪽에 잠깐 보시면, 160쪽,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가로 1번 특징 나왔죠? 양도소득세 특징. 양도소득세는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죠. 대가를 받고 이전될 때 발생한 자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거기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행위가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 어쩌다 일시적으로 양도했을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그건 사업이에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고 팔 목적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61조, 과세 대상하면 부동산이죠. 토지하고 뭐 건물 별도로 점검할 거 없어요. 거기는 왜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무허가 건물도 양도를 하면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건물, 토지 건물.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죠. 그러나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 예. 자,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했을 때 과세. 그리고 세 번째, 양가로 3번 162쪽에 기타 자산에 보시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기타 자산은 사업에 이용하던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주권이라고 하죠. 이런 권리가 있는 부동산과 이주권을 한꺼번에 양도를 했을 때 과세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양도를 했어도 이주권만 별도로 평가를 해서 따로 신고한다, 가격을 따로 계산했다,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실 때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는 명칭이 무엇으로 불리든 관계없어요.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 양도하면 과세하는데, 회사가 회원권 발행한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특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붙여져 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주식 양도로 보지 않고 회원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주식 형태의 이용권, 이것이 과세 대상,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머지 주식이나 또는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도 과세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또 하나 163페이지 양도의 정의. 양도가 뭐예요?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파는 거하고 준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그냥 줬다 그러면 증여예요. 아무것도 대가를 안 받은 건 증거야. 그래서 증여.
근데 양도 팔았다. 이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채권 채무 대신에 부동산으로 주고받던 대가성 받으면서 이전되는 걸 유상이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수용 이거 전부 다 대가 받으니까 현물 출자까지도 양도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대물변제 나왔죠. 대물변제 이름에서 나와요. 명칭이. 그죠?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 등을 무얼로? 물건으로 변제, 갚았다. 그건 양도로 본다. 그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대물, 변제, 양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164페이지에 부담부 증여. 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취득세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야?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증여했는데 증여했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지.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했지만 조건부 증여죠.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떠안는 조건. 그래서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키워드가 채무액이야.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인수하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공짜가 아니라 갚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증여가 아니다. 매매다. 매매.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그럼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 재산가액 중에 채무 인수액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 행위로 본다. 매매로 본다 이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양가로 2번 보시면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것 거기에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있죠. 환지처분이 뭐예요? 환지처분. 땅 소유자로부터 땅 받아갖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농지 받아가지고 대지로 바뀌었다. 그럼 지목이 바뀌었죠. 또는 번지수가 지번이 바뀔 수도 있죠. 100번지 땅을 받아갖고 200번지 땅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옛날 땅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 이게 뭐야? 환지 처분.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거지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보류지 충당이 뭐예요? 환지받을 땅의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메꾸게 이렇게 주는 게 보류지 충당.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다음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양도담보. 여러분 양도담보가 뭐죠? 글자 나왔어요. 담보. 담보는 매매가 아니지. 왜? 담보는 맡긴 거니까. 그죠? 왜 맡겨? 돈 빌려오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불안해하니까 내 부동산을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줄게.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해줬죠. 누가 누구한테?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부동산 넘겨줄 거냐? 등기. 그래도 그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한테 부동산을 뭐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다. 그죠? 그런데 양도담보로 소유권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해요. 뭐라고? 내가 갚을 때까지만 이거 담보로 맡기는데 나중에 못 갚으면 이걸로 대신 메꿀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가요. 위에 그림. 위에 보면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있죠. 위에 박스. 다시 올라가서 기타 양도로 보는 거 두 번째 칸에 찾았어요? 예? 양도 담보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에 여기까지는 양도가 아닌데 만기에 약속된 날짜에 채무 불이행,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부했다. 충당. 그 담보물건으로 갚았다 이거죠. 메꿨다. 또는 본등기가 실행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제3자한테 팔은 걸 뭐라고 하느냐? 환가 처분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행위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와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넘겨줄 때는 갚을지
못 갚을지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양도가 아닌데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메꿨다. 아, 그때는 뭐예요? 양도로 본다. 됐어요? 다음 그 밑에 공유물 분할 그랬죠. 공동 등기했던 걸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면 2개, 3개로 나눠도 그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재산 분할.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행위는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가는 거지 매매 행위가 아니다. 맨 마지막 칸에 소유권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이때 양도로 보지 않는 건 딱 2가지야. 하나는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받았어요. 법원에.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신탁 해지 중간에 끝내고 소유권 되돌려 받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2가지 남았는데 하나 더 165페이지 이것도 취득세에서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니까 출제빈도 높죠. 뭐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 좀비소, 부모, 자식 간에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 뭘로 가? 증여. 그 기본이에요. 그죠? 아,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에 매매는 기본이 뭐야? 증여.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부부간의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해. 공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야. 그거 인정해 줘요.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서로 뭐예요? 교환.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감정평가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꿔요. 그것도 보여. 양도. 그죠? 예. 공매, 경매,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다. 그런 단서가 있으면 양도고, 그런 단서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부동산 매매를 했다, 그러면 뭘로 가요? 증여. 다음 여러분 양가로 4번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거에 방가로 3번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담보물건이 경매 처분될 때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이 얘기죠.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부동산 경매물건 왜 나와요? 물상보증이니까 나오지. 어떤 거? 아,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근데 담보 가져라고 하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친구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길 때 집사람한테 승낙 받아요? 몰래 해야지. 그죠? 안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담보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친구가 대출 그럼 갚아 안 갚아? 안 갚지. 절대로 안 갚아. 남의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독촉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내 담보 물건 맡긴 걸 경매 처분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헐값에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높은 가격 적어서 내가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내 걸 내가 다시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대가 받으니까 양도예요. 근데 내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은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요, 취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취득세.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해서 낙찰받았다. 취득세 내야 돼. 과세. 취득세는 내. 왜? 경매 다 말소되잖아. 경매가 실행되면 그럼 자기가 취득했으면 다시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까지. 됐습니까? 자, 문제로 비슷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홀수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328페이지 갑니다.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얘기는 독점적으로 자기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면 주식 파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한다.
맞아요. 여러분 주식 파는 것도 대주주가 팔면 과세하거든요. 그럼 주식 팔아서 세금 들어오는 것보다 기타 자산으로 가야 세금이 많이 들어와, 국가에서 볼 때. 그래서 회원권으로 보고 과세한다. 맞아요. 2번 전세권 등기 안 했어도 관계없어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과세 대상 맞고. 3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업권이 권리금이죠. 예?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넘기면서 권리금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유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리적 조건이 좋거나 상호가 널리 알려졌거나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거나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권리금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권? 영업권.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그런데 끝에 영업권만 단독으로 별도로 양도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권리금만 받았다.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답은 3번. 지상권 양도 과세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과세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자, 그럼 3번 갑니다. 3번은 기출문제예요. 출제됐던 거 과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여기서 과세 대상 물어볼 때 꼭 가로 안에 국내 자산이다, 국외 자산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요. 그럼 국외 자산일 때와 국내 자산의 차이점은 뭐냐? 다 같은데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아니에요. 외국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 안 된 것도 과세 대상이야. 과세예요. 외국 건.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그래서 국내 자산 그랬어요. 그럼 기업 사업용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분리 따로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 아니다. 임차권 등기 안 된 거 과세 대상이 만약에 이게 국외 자산이면 과세해. 우리나라 건 안 돼. 그죠? 건물이 완성됐을 때 딸려있는 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과세. 지역권 과세 대상 아니에요. 이거 헷갈려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죠? 지역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안 됐어도 관계없어요. 과세 대상이니까. 그렇다면 과세 대상 모두 고른 거 그러면 디귿 그리고 미음 두 개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5번 보죠.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무슨 출자?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회사로부터 투자했으니까 투자했다는 영수증, 다시 말하면 주식이죠. 주식을 받았어요. 그럼 뭐야?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 다음 두 번째 신탁수익권 양도도 과세, 임차권 등기된 거 과세. 4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이건 원래 땅 소유자한테 되돌려받는 거,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5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과세.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아닌 건 몇 번? 4번.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될 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나머지는 등기 여부 관계없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영업권하고 뭐는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지 별도로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딱 물어볼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이 뭐죠?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게 매매죠.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사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그 부동산을 뭐 했다?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다. 뭐네?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내요. 사업소득. 이해가세요?
사업자가 아닐 때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부동산 팔면 종합소득세. 이해가세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갑니다. 어디?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의 5번 지문.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헷갈릴 수 있어요. 부동산 무슨 업자? 4번의 5번 지문.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네? 아니야. 종합소득세. 사업이니까. 예? 사업,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사고 팔고 이익 본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종합소득세 내잖아.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엉뚱당뚱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 가서 331페이지 7번 양도행위 여부에 대해서 봅니다. 1번. 자, 7번 문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 1번. 사업자인 누가? 거주자가. 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보였어요. 팔았어요. 자동차는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 부동산, 그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파생상품, 주식, 신탁수익권 이거지. 자동차 팔아서 생긴 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거주자분은 자기 소유 토지를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뭐 했어요? 다시 취득했어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양도 아니에요. 취득세는 내지만. 다음, 거주자 병은 소유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대해서 담보된 병의 은행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게 부담부 증여.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갚을 거죠? 증여가 아니라 갚을 거니까 보다 양도. 그죠? 답은 3번이에요. 그럼 4번.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정은 아파트 지어서 팔았다. 사업소득이죠? 예? 예. 다음.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 분할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인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줬다. 등기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분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대물 변제, 양도, 재산 분할로 주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더라도 등기 신청할 때 뭘로 적어라? 재산 분할로 적어야 세금 안 낸다고 홍보한다고 그랬죠? 국세청에서. 그죠? 예.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9번 갑니다. 9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거주자의 국내 재산으로 가정하라. 기억.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죠. 근데 살짝 바꿔서 끝에 채무 부분을 뭐한 거? 제외한 건 증여죠. 채무 부분은 양도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기억,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증여니까. 다음 뒤은 매매 원인 무효 소송 그랬죠. 그죠? 이 끝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다. 양도 아니지. 양도 아니에요. 다음 디귿.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을 뭐하고 체결한 후 요까지. 양도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행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못 갚아서 당해 자산을 채무 갚는데 변제해 보였다. 충당 메꿨다. 그때는 양도다. 다음 디얼.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보였어요. 다시 취득했어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는 뭐 한다고요? 과세. 다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을 중간에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되돌려받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했을 때 되돌아올 때 양도로 보지 않는 건 법원의 판결이나 매매원인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기억 하나잖아요. 기억이 아니라 디귿. 그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까요? 여러분 10번, 5번에 지금 보세요. 10번 문제 5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돼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양도로 본다. 틀렸어요. 11번. 소득세법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록세 과세하고 있다. 다음 양도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갑과 을은 공동 명의로 토지로 구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남자들은 이 여성에 비해서 두뇌가 아둔하다고 그래. 표현을 하면 여성의 두뇌가 의학적으로도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IQ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아들 가진 자녀는 남녀공학 보내주면 안 돼. 남녀공학 보내주면 내신 다 깔고 가. 남자들이 다 깔아줘. 여학생들은 우위로 가고 성적이 내신 100번 불리하지. 좋을 수가 없다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참고하시고 남녀공학 보내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나이 든 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하다 보면 뭐예요? 이 사건을 터뜨렸고, 야, 우리 나이 들면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우리 편하게 이렇게 모여서 살자. 좋은 뜻으로. 예?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동등기합니다. 분명히 깨져. 그거는. 왜 깨져? 공동등기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사정이 바뀌어서 팔아야 될 사정이 있을 때 한 사람은 팔고 싶지 안 해. 그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땅을 사더라도 구분해서 등기를 했던가 해야지. 공동등기 분명히 그건 깨진다.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 좋은 뜻으로 토지 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했다고요? 네? 분할하기로 했대. 그래서 분할할 때 갑의 지분 일부를 을에게 지분을 넘겨줬다. 지분의 일부가 갔다. 그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분이 간 건 증여고, 대가를 받으면서 지분이 이전된 건 뭐고? 양도.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이 감소되고 대가를 뭐 했다면? 받았다면 양도행위로 본다. 맞죠? 예, 공유물 분할하면서 지분 변동이 생겼고 그 지분 변동 생긴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이해가세요? 다음 2번. 조성된 토지의 일부분을 공사비 대가로 지급한 경우는 공사비 채무를 대물 변제로 보고 양도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예, 이거 뭐예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공사비로 메꾸는 토지, 그건 보류지 증당, 그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라 개인끼리 채무를 줘야 되는데 뭘로? 조성된 토지를 줬다. 잠깐 보고 갈까요? 머리 식히고. 여기 보세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15년이 좀 넘었네. 그 기간이 됐을 때 저기 일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일산에 학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학원들이 뭐 굉장히 잘 됐었죠. 인원이 300명 기대되는 강의실에 그냥 꽉꽉 차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남자분이 5명이 친구같이 모여서 학원에서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뭐를 하느냐? 공인중개. 그때 당시 15, 16년 전쯤에 법인을 만듭니다. 5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업무 분담을 해요. 한 명은 고객관리. 예, 파주에서 하는데 고객관리, 파주에서 뭐 애경사, 모내기 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합니다. 그 사람의 업무가 그거예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전세, 아파트 전세 부분. 어떤 사람은 토지 담당.
또 한 사람은 상업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회계에 좀 밝아. 그래서 세금도 계산해주고 등기까지 대행을 해주면서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이 아주 사업을 잘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분은 형제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거기 시장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생 중에 또 동생 중에 하나가 군부대에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임야 같은 건 뭐예요? 군사 접경 지역은 규제가 풀리느냐 해제가 되느냐 그건 군부에서 다 결정하죠. 군부대에서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기가 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야 싼 가격에 삽니다. 이만큼 샀어.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지나면 이제 약속대로 구해야 거의 규제가 풀려. 그럼 이거 땅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해야죠. 상품 가치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여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 다 보여야 돼. 벌채해야죠. 벌채하는 사람 업자가 있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나무를 보여줘. 벌채 자르는 거야. 그 작업을 하고 공사비를 땅으로 가져. 이만큼 땅으로 주는 거지. 토지로. 그 다음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택단지로 바꾸려면. 정지 작업하면 포크레인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사업에서 정지 작업하는 사람도 정지 작업을 이만큼 해주고 땅으로 줘. 공사비를 전부 다 땅으로 줘요. 공사. 이 사람들은 헐값에 땅 사고 그것만 들어갔지 공사비 같은 건 전부 다 뭘로 줘? 땅으로 준다니까 나중에는 요만큼의 땅 남았어요. 이게 금싸라기 땅이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 개발을 하는데 업자들한테 다 공사시키고 대금을 뭘로 줘? 여기 조성된 토지로 줘요. 그런 조건으로. 지금도 그 얘기야. 여기 보세요. 개인이 공사를 하고 요 공사비를 뭘로 줬어요? 여기 메꾼 토지로 줬다. 그건 공사비 줘야 될 채무를 뭘로 줬어요? 부동산으로 준 거니까 대물, 변제, 양도 행위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공사비 주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사업 시행자가 당초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 환지처분이죠. 그럼 토지 받는 사람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죠. 그때 공사비를 주는 건 보류지 충당이라고 하죠. 그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개인과 개인끼리 채무죠. 공사비를 뭘로? 토지로 줬다. 대물, 변제, 양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를 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틀렸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토지의 경계를 구하는 거, 변경하는 거.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돼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 농사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거 갑소유 농지, 이거 을소유 농지야. 농사 짓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운기도 못 다니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서 저녁에 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합의해서. 경계선을 이렇게 똑바르게 자르면서 넓게 해서 자동차도 좀 다니가 그러니까 편리해졌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토지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변경하면서 요 토지는 원래 누구 거죠? 갑토지인데 누구한테 주고 을한테 주고 이거는 누구 거에서 원래 을 소유 토지인데 누구한테? 갑. 그럼 요 토지와 요 토지를 뭐 하는 거? 교환하는 건 매매로 보지 않는다. 목적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됐던 토지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로 본다. 틀렸죠? 다음 4번 협의이혼 시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건 대물변제죠. 양도 행위로 본다. 그래서 양도록세 과세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고 다음 5번 토지를 자기 개인사업체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5번 여기 잠깐 보세요. 5번 여러분 회사의 법인에
회사를 설립해 놓고 법인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있죠. 그럼 내가 법인에 투자하면 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회사 앞에 등기부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고 회사로부터 뭐 받아? 주식을 받으니까 현물 출자 양도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투자를 하래. 그래서 난 돈이 없으니까 뭘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잖아. 법인이 아니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어. 회사 앞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개인 회사에 내가 현물 출자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는 거야. 회사 앞으로는 등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다. 이게 현물 출자죠. 개인 회사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대가를 받으면 뭐고? 양도고. 안 받고 그냥 준 건 증여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경영하는 자기 개인 사업체, 자기 부동산을 뭐 했다? 출자했다. 거래가 아니지. 자기 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 자체가 아니죠. 왜? 부동산을 소유권 자기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기 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경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현물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경영하는 자기 개인 사업체는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야? 친구한테 돈 빌려달래. 친구가 그래서 통장으로 1억을 빌려줬다? 근데 얘가 안 갚어. 사기잖아. 그죠? 그래서 고소합니다. 뭐라고? 얘가 돈 안 갚아요. 통장상 복사해서 딱 줬더니 그렇게 안 갚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주장하는 게 뭐야? 나 빌린 돈 아닌데 맞아요. 1억 받았어. 나 빌린 거 아니야. 투자 받았어. 할 말이 없어. 투자. 내가 투자했다는 거야. 자기 개인 사업체에. 예? 그러니까 돈을 넘겨줬는데 빌린 건 갚아야 되지만 뭐는 투자했다는데 갚을 의미가 없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죠? 예. 그래서 돈 빌려줄 땐 그런 거 근거 남겨야 돼. 좋아요. 이렇게 해서 3번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34페이지 양도 및 취득시기 잠깐만 요약집 보고 갑니다. 166조 양도 및 취득시기는 32회 시험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33회에서는 절대로 출제될 확률이 없어. 그런데 몇 가지만 보고 갈 거예요. 기본적인 거. 거기 보시면 166조 일반 매매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대금을 구한 날. 청산한 날 하면 잔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대금을 구한 날, 청산한 날,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건 빼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이다. 그런데 밑에 대금 청산한 날을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죠? 다음 오른쪽에 167조 특수한 거래의 장기할부 조건은 부동산을 파는데 대금은 여러 차례 나눠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저 건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저 사용해라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보상금 받는 사람이 천차만별이야. 그죠? 왜? 보상금 받는 사람이 보상금 받아가라 그랬더니 아무 얘기 없이 보상금을 수용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고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취득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 별도로 여기에는 시간을 투자할 일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죠.
334페이지 13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식이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변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변적, 권리 변적이 먼저 뭐죠? 원래 받기로 한 변적. 사업이 끝나면 옛날 땅 주고 사업이 끝나면 받기로 약속됐던 그 토지가 권리 변적이에요. 받기로 약속된 권리 변적보다 더 많이 받았다 증환지, 적게 받았다 감환지. 더 많이 받은 건 짜투리 새롭게 취득한 거고, 당초 권리 100평 받아야 되는데 90평 받았다. 그럼 감소된 거 몇 평? 10평은 팔은 거죠. 감환지는 양도, 더 받은 건 취득, 그죠?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양도한 걸로 본다. 증환지, 감환지 이 부분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2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 부족권하면 기억할 필요 없고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3번 허가받지 않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때 취득인데 무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서 그런 거 없죠. 뭘로 갑니까? 사실상 사용일 맞고. 4번 민법 245조 1항 하면 점유시효 취득이죠. 점유시효 취득 이런 경우는 점유를 부한 날, 개시한 날 20년 전에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양도를 했다. 이 얘기는 보유기간이 몇 년?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 15번 하나만 더 보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한날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맞죠? 증여로 취득한 건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다음 4번 환지 처분에 의해서 취득하는 토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토지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다. 틀렸죠. 증환지, 감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환지 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옛날 토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인, 환지 받기 전 원래 토지에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전담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가죠. 환지 방식은 요 전답을 주고 사업이 부한 후에 끝난 후에 환지 새로운 토지를 받는데 뭘로 받았다? 대지로 받았다. 뭘 주고? 전답을 주고 대지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대지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이 대지를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대지라고 하는 토지는 언제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취득 아니야. 무늬만 바뀐 거야.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냐? 환지 받기 전 토지가 뭐야? 전답. 전답에 보한 날, 취득한 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가 쭉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다만 요때 당초 권리 면적 100평인데 90평만 받았다. 그럼 10평은 감환지죠. 그건 짜투리 10평은 환지 처분 공고인 다음 날에 파는 걸로 봐라. 100평 받아야 되는데 110평을 받았다. 그럼 짜투리 몇 평? 10평은 증환지죠. 그건 새롭게 취득이죠. 환지 처분 공고인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10평은 따로.
그럼 100평은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원래부터 쭉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정도 보시고 뒤에 다른 건 미련 갖지 마세요. 자, 338쪽으로 가는데 388쪽 요거는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